이 시간에는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오히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민법이라는 법이 있죠. 백성민자, 법법자. 이 민법에서는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물 주인과 또 건물에 새 들어간 세입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원래 임대차 계약은 민법에 나오지만 이러한 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특례 규정을 적용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례 규정을 적용한 법이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집주인을 임대인이라고 하고요, 세입자를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차인이 집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의 등기부를 띄워보겠죠. 즉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가지고 권리 분석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등기부를 띄워보니까 갑구에, 즉 갑구라고 하는 건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기록하는 게 갑구가 되겠죠. 만약에 갑구에 집주인의 세금을 못 내가지고 압류가 있다. 또 일반 그 채권 채무 관계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집주인을 그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압류와 가압류는 갑구에 나옵니다. 또한 등기부를 띄워보니까 집주인의 을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죠. 즉 근저당권 설정했을 때 집주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얼마를 빌려왔는가, 이런 근저당 설정 금액이 채권 최고액이 을구에 기재가 됩니다. 그러면 갑구에 압류, 가압류가 있으면 절대 계약하면 안 되겠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갑구에 압류, 가압류는 없다 하더라도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반드시 얼마 있는가를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주기 전에도 등기부를 확인하고, 또 중도금 지급할 때, 또한 잔금을 지급할 때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반드시 열람을 해봐야 합니다. 아마 공인중개사가 열람을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잔금을 주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유상계약입니다.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주고 잔금을 주니까 그런 법률적으로 유상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유상계약을 하고 이제 이사 가는 날 전입신고도 하겠죠. 전입신고하고 그 아파트를 점유했다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됐습니다. 유상계약을 하고 전입신고하고 그 부동산을 점유했다면 바로 대항 요건이 생깁니다. 대항 요건. 그런데 그 대항 요건 이길, 즉 전입신고한 이길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0시입니다. 그러면 대항 요건에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민센터라든가 등기소라든가 공증인 사무소에 가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즉 대항 요건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해서 우선 변제권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집주인이 근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만약에 임차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법률적으로 선순위 임차인이 되겠고,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임대차 계약했다면 후순위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순위가 되었던 후순위가 되었던 대항 요건에다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은 보통 몇 년입니까? 보통 2년이죠. 그러나 임차인이 2년을 더 연장해서 최소 4년까지는
임대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년 계약했다 하더라도 한 번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4년까지는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계약갱신 통지입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통지를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통지할 수 있고요.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계약갱신 통지를 해야만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2년 계약을 했는데 2년 계약하고 2개월 전에 임차인이 나 계속 살지 않고 이제 이사 가겠다. 그러니 이제 보증금 주세요 하고 계약갱신 이제 통지를 했습니다. 이사 가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는 날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줘야 되겠고 또한 임차인은 보증금 받고 당연히 명도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 되겠죠.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하면 안 됩니다. 하기 전에 반드시 법원에 가가지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게 되면 그 집주인 등기부 을구에 등기 목적란에는 주택 임차권 이렇게 기재가 되고요. 등기 원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해가지고 뭐 서울 동부지방법원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을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을구의 끝에 보면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이런 게 들어갑니다. 보증금, 임차 보증금 얼마. 그리고 보증금 1억에 월세 50만 원 준다면 차임, 매월 지급되는 월세, 차임 얼마. 그리고 범위는 주거용 건물 전부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일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잔금 주고 전입신고한 날 주민등록 일자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 임차인이 그 주거용 건물을 점유한 날짜, 점유 개시일자를 기록하게 되고 거기에는 확정일자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임차권자 성명 김동수 그리고 김동수의 주민등록 번호 그리고 주소가 기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법원에다가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임차보증금 얼마, 차임 얼마, 범위는 주거용 건물 전부, 그리고 임대차 계약일자, 주민등록 전입일자, 그리고 점유 개시일자, 확정일자, 그리고 임차권자의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와 주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는 집을 비워도 대항력을 유지합니다. 만약에 임차권 등기 명령도 하지 않고 방을 빼버리면 짐을 풀면 여러분들은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대항력이라고 하는 건 그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 놓고 여러분이 이제 이사를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사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또 보증금을 주고 이사 갈 거 아니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래도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다시 하는 겁니다. 안전장치 해놓고 보증금 반환 청구소를 하게 되면 이러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요, 법에서는 뭘로 부르냐? 소액사건 심판법을 준용합니다. 소액사건, 금액이 적은 걸로 사건을 빨리 종결시키겠다는 겁니다. 즉 소액사건 심판법을 준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소액사건 심판법은 민사소송법 특례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만약에 원고가 피고한테 소송을 하게 되면은 뭡니까? 피고는 원고가 소송한 거에 대하여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법원에다가 답변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출하게 되면은 피고가 제출하게 되면 원고와 피고의 변론 기일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하는 것은 소액사건 심판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답변서 없이 바로 법원에서 변론 기일이
잡혀서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법원에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를 했기 때문에 판결문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집행권원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그 집행권원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그 집주인을 상대로 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법원에다가. 그러면 강제 경매를 임차인이 신청하게 되면은 집주인 갑구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서울 동부지방법원 이렇게 해서 2023년 타경 사건 번호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등기부에 올라가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효력이 있느냐? 압류 효력이 있는 겁니다. 국가가 압류한 효력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 매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집주인이 1금융권, 2금융권 어느 누구한테 가도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고 하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출을 받더라도 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강제 경매를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보증금을 내줘야만이 집주인 입장에서도 자기 재산을 지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해볼 때면 해봐라 해가지고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명령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서 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집주인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집주인은 세입자가 주택임차권 등기명령하고 경매 신청하기 전에 즉 집주인 갑구에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올라가기 전에 집주인하고 협의해서 보증금을 내주고 그리고 보증금 반환 청구서 했을 때 들어가는 소송비용도 주고 보증금 못 줬으면 거기에 날짜 계산해서 이자까지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결하지 않고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들어오게 되면 집주인은 진퇴양난에 처하게 돼서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그런 임대차 계약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여러분 집주인은요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아서 집을 비워야 할 명도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는 동시 이행을 할 항변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